자, 오늘 23차식 아시아 민족 운동이고요. 교과서는 195, 196쪽입니다. 자, 우선 오늘 수업 관련된 나라들의 지표를 한번 보여줄게. 자, 이거 어디 나라 하게? 인도, 간디죠. 그리고 이건 어디 나라 이게? 서 있어. 맞아. 티르키예 돈인데요.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티르키예라는 나라, 그 당시에 터키였죠. 터키를 건국한 초대 대통령이고요, 처음 대통령이고요. 터키에서는 이 사람 정말 존경해, 제일 존경해. 그래서 티르키예요? 티르키예.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천원에 대신 위인이 누구야? 우리는 다들 이름이 천원. 다들 이름이 세계이와. 그렇죠. 2원, 5천원, 일곱이, 만원. 세영단이 다 인물이 다르잖아요. 반면에 티르키에 가시면요, 다 이 사람 얼굴이야. 그런데 웃긴 건 다 이 사람 얼굴 다 옆모습이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가격이 쌀수록 옆모습이고요, 비싼 돈일수록 앞모습을 보고 있어. 그래서 비싼 돈일수록 앞을 보면 활짝 보게 혀. 그래서 티르키에 가시면은 자본주의. 이 무스타파 케말이 활짝 웃고 있는 돈은 비싼 돈, 옆모습으로 있으면 싼 돈,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안에서 저 치킨 자체가 얼굴이 그 유명한 자, 그리고 이거 어디 돈이 이게? 저 비엔나 비엔남, 맞아, 비엔남. 타즈나 그 베트남, 맞아, 베트남이다. 나 비엔나 자, 베트남에 계신 이분은 호치민이라는 아저씨인데요. 호치민. 베트남 가시면 호치민 도시라는 데가 있어요. 호치민 시티. 그 정도로 베트남에서 정말 위대한 독립운동가 중 한 분이신데요. 오늘 같이 한번 이분들의 역사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첫 번째, 이제 아시아 중에 첫 번째 볼 나라는 인도입니다. 시청이 가능하다. 근데 뭐 약간 옷이 약간 코 같은 느낌 나요. 에반데. 자, 인도 민족운동 아니야, 괜찮아. 자, A가 없어요. 시원이. 자, 인도 민족운동인데요. 자, 인도에서 일어난 민족운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인도에서 왜 민족운동 하려고 했냐? 자, 배경을 살펴보시면요, 배경. 여러분, 인도는 그 당시에 어떤 나라 식민지 할게요? 훌륭한 영국.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 세계 1차 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세계대전 참전하죠. 난 쌤이 필요합니다. 제일 자, 1차 세계대전 때 당시에 영국이 독일과 싸우고 있었던 연합군과 동맹국으로서 영국이 싸우다 보니까 힘이 딸려. 그래서 식민지 국가들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야, 인도 우리 도와줘. 당시에 영국이 우리 도와주면 너네 인도에 자치권 줄게. 자치권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자치권 뜻이 뭐냐면요, 스스로 자자에 다스릴 치야. 자기 나라를 자기 민족이 다스린다. 즉 인도 사람들에게 너네 우리 도와서 1차 대전 도와주면 너네한테 해방은 아니지만 시장도 뽑고 너네 사람들이 직접 정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라고 도움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독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지배하지만 실질적으로 니네가 스스로 다스리는 독립을 거의 약속해 줄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포스트가 봐봐. The British 뭐라 읽어야 돼 저거? 뭔 뜻이야? 추천하다. 추천하다. 목을 내이시오. 커먼이 추천하는 거 아니야? 추천하다. 보통이 아니야, 커먼이. 커먼 유슬리 아니야? 자, 우리 다 같이 자, 영어 공부합시다. 우리 다 같이. 나도 공부할게. 근데 얘들아, 이건 알지? 자신 있게 뭐라고? 함께. 자, 딱 봐도. 자, 딱 봐도 함께 뭐 하자는 거야? 함께 싸우자. 싸우면 뭐 준다? 자치권. 너네 거의 독립처럼 해줄게. 도와달라. 그랬더니 인도 사람들이 인도가 영국을 도와준다. 알겠어. 우리가 도와줄게. 협력해줄게. 그렇지. 도와주면 거의 독립시켜준대. 그래서 다 인도 사람들도 1차 대전 참전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밭에 달라. 달라요. 다르죠. 이때 영국이 맞아. 전쟁에서 뭐가 달라요? 이기고 똑같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이게 안 되네. 아. 여러분 정말 갑자기 그 똥이 마려워. 그러면은 경기에 누가 타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대박이다. 안 되겠습니다. 그 사람 무섭게다. 아니 그래요. 안 돼요. 손잡이로 뽑아. 양해를 구해야지. 양해를 구하고 제발 좀 나와줘 이러는데 막상 또 들어가면은 또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니까 네 천천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 뜻이지. 사람이 필요할 때만 가급한데 막상 자기 본래 끝나면은 마음이 바뀐다 그 뜻이잖아요. 이때 영국이 딱 그랬어. 필요하니까 자치권 준다 했는데 막상 전쟁이 끝났고 영국이 이겼어. 그러니까 영국이 어떻게 했냐?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나쁜 놈들이지. 맞아. 자치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어겼고요. 오히려 식민 통치를 강화시켰습니다. 오히려 인도 사람들 더 쥐어짜기 시작해. 이때 나온 위대한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였습니다. 이 사람 막 크게 듣다 멈추겠다. 그 얘기는 좀 할 거야. 간디아 씨는요, 인도의 어떻게 보면 민주적 영웅인데요. 우리도 알지? 우리도 알 정도로 한데 지금 몇몇 친구들이 흑인의 뒷담화가 별로 안 좋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간디에 대한 평가, 선생님이 좀 간디에 대해 설명하고 마무리할 때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간디아 씨는요, 어떻게 우리 교과서에 실릴 만큼 중요한 역사 인물이 되었냐? 이아 씨는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었습니다. 불복종. 폭력을 쓰지 않게 영국에 복종하지 않겠다.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당시에 영국이 인도 사람들을 잔인하게 통치했거든요. 막 막대기로 흑뼈를 패고 막 별짓 다 하거든. 그래도 우리는 꿋꿋이 일어나서 끝까지 복종하지 않고 싸우겠다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영국 군인이야. 인도 사람들이 딱 모여 시위하고 있어서 해산하라고 막 때렸어. 몽둥이로. 그랬더니 얘들이 피 철철 흘리고 다시 일어나더니 가만히 서 있어. 어떨 것 같아? 생체 샌드백. 진짜 공포입니다, 공포. 그러니까 뭔가 그들에게 신념을 보였을 거야. 그만큼 독립에 대한 열망이 보였을 건데요. 당시에 간디는 이걸 정확히 메시지를 던진 거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종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 쓰지 않겠다. 왜냐면 폭력은 정당을 중간에 없다. 간디는 정의를 외친 건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당시의 영국, 폭력을 쓴 영국을 비판하고 간디의 비폭력을 지지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훗날 독립하는데 간디가 어떤 인물인지 젊었을 때부터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서 한 10분 동안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아, 재밌겠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소금법이라고 해서요. 실제로 영국이 경제적으로 돈이 필요하니까 인도 사람들한테 영국산 소금을 판다. 그리고 법이 뭐였냐면 소금법이라고 해서 너네는 무조건 소금을 영국산 소금만 먹어라 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소금 가격을 원가보다 더 많은 세금으로 사는다. 여러분 사람이 소금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소금 안 먹은 사람? 오소금 안 먹은 사람. 그냥 모든 그 모든 음식이 다 들었어.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 있어요? 음식 안 먹으면. 그러니까 물론 뭐다안 먹었어?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사람 죽잖아. 아니 하루 동안 안 먹는 거. 근데 소금을 안 먹을 수 있지만 안 먹으면 맛없잖아요. 소금은 맛에 꼭 필요한 조미료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사실 사람은 꼭 필요한 이 소금을 세금으로 사는 거야. 그럼 여기에 간디는 어떻게 대응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바람을 떠서 끓인 다음에 끓였어? 소금을 샜어? 소금 안 되지 않나? 그냥 간디 선생님은 어떻게 했는지. 다음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세요. 자, 다시 집중하시고. 자, 일어나시고. 여러분 아까 봤지만 간디가 소금법을 위해서 하루에 60km씩 25일간 바닷가를 가서 소금을 직접 채취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60km가 어느 정도 먼 거리냐면 여러분 보통 성인 남자
1시간에 몇 킬로 걷게? 보통 성인 남자가 여러분한테 군대 가시면요 1시간에 보통 4km씩 걷습니다. 4km 4km씩 걷고요 60km면은 하루에 15시간 걸어야 돼요. 15시간 하루에 매일 15시간씩 소금을 어디로 바다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소금 채취법가 알려주는 만큼 민족적인 운동이었고요. 영국인들 정말 환장한 거는 비폭력이야. 간디 선생님께서는 당시 인도 사람들과 비폭력, 불복종을 낮췄기 때문에 뭐 딱히 이들을 처벌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처벌하려면 탄압을 할 수밖에 없고 탄압을 했더니 국제적 비판을 받고 결국에는 1900 그 결과 결국에는 1937년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디 선생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결국에는 1937년 인도의 자치권을 허용합니다. 너네가 스스로 시장도 뽑고 국가 리더들 뽑고 니네가 스스로 자치권을 허용합니다. 너네가 스스로 나라를 통치하거라. 대신에 형식적으로는 인도의 지배를 영국이 지배하는 방식으로 가겠다 해서 자치권을 허용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다. 그런데 선생님이 왜 간디 선생님 영상 보기 앞에 여러분한테 간디 선생님이 왜 흑인 막 비판했다 이런 얘기 잠깐 했잖아요. 실제로 간디라는 위인은 전 세계적으로 그 비폭력 불복종 그리고 민족주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던 정말 훌륭한 위인이다. 그래서 전 세계가 배우고 이건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가나대학교에 세웠던 동상인데요. 동상 앞에서 막 학생들 막 맞아. 1918년 지금 동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철거했어요. 3년 전에 4년 전에 철거했어요. 왜 철거했냐? 이게 약간 인터넷 발달과 함께 역사에서도 뭐가 새롭게 나오냐면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원래 국가적인 기록만 나왔었는데 인터넷이나 정보가 발달하면서 이 사람이 평소에 했던 말들, 어록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사소한 기억들이 다 발견이 되고 정보와 사이가 돼서 널리 퍼지게 되었어. 이때 간디가 했던 말들이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간디가 어떤 말들을 했냐면 흑인 차별에 대해서 옹호를 합니다. 당시에 흑인들을 인도인보다 더 낮은 존재로 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도인은 영국과 차별받는 거 싫어. 하지만 흑인 차별은 괜찮아. 약간 이렇게 봤던 인물이야. 그리고 카스제도 당시에 브라만, 크샤트리아, 마이샤, 수드라 이 정확한 계급 질서도 간디는 옹호합니다. 옹호하는 발언을 좀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약간 도덕적으로 지금 봤을 때 비판받을 일들 몇 개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간디 선생님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였다면 그 당시에 저렇게 민족적 영웅이 되었을까? 아니야.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도덕적 문제가 안 되었어. 그런데 지금에 와서 관점에서 보니 이러한 행동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고민해봐야지. 그런 걸 비판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런 거를 시대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선생님 어릴 적에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그때 수학교 때 선생님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와 축구하고 놀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운동장 앞에서 뭐 할게? 담배. 다 담배 피우고 있었어. 점심시간 학교 끝나고 교무실에서 청소를 해야 돼. 교무청소를 하거든. 그럼 책상 위에 있는 잿더리를 우리가 비워야 됐어. 그 말을 교무실에서 못 폈다? 담배 폈다. 근데 그때 그런 게 문제가 안 됐어. 그때는요 90년 초반까지만 해도 담배라는 거는 어디서도 펴도 돼. 버스에서 핀 사람도 있었어. 버스에서. PC방에서도 폈고 버스에서 펴도 됐었어. 그런데 지금 내가 만약에 여러분 운동장 점심 먹고 왔는데 내가 담배 피우고 있어도 나 어떻게 될까? 와 이거 충격. 왜냐면 충격부터 물론 선생님 담배를 안 펴요. 선생님 담배를 안 피지만 물론 내가 담배 피우는 끝이 충격이죠. 충격이 이미지 관리하셨던 거. 선생님 담배 안 피우는데 근데 정말로 비판자들이잖아. 지금은 왜냐면 공공장소에 피운 거잖아. 그렇지? 왜냐면 담배라는 게 나 혼자 아픈 게 아니고 간접 피우면 알려지게 되면서 이게 나쁜 성분이구나. 우리 피지 맙다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인식이 바뀐 거야. 그런 것처럼 간디 선생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과연 이렇게 우리가 영혼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비판받는 것처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냥 역사적 인물을 바라볼 때 그 당시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의 관점으로 비판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면서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목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 자, 지금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처음 질문 한번 던져볼게. 간디가 지금 관점에서는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판받아야 되는 인물이 맞다라는 것과 아니다. 과거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니 그걸 도덕적으로 허용해줘야 된다. 즉 그대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자, 자기는 지금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비판받을 수 있다. 손. 한, 네, 5명, 6명 정도, 7명 정도. 자, 손 내려주시는 분들 고마워요. 아니다. 그 당시 관점에서 바라봐, 좀 허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 당시 관점으로. 역사적 배경으로. 그렇죠. 그래서 4명 정도 손 내려주시고요. 손 들어서 고맙습니다. 한번 이렇게, 이건 뭐가 정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정답을 할 수가 없고요. 한번 여러분들끼리 한번 계속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동남아시아 한번 볼게요. 그래도 놀러 가고 싶은데, 동남아시아 민족 정말 빠르게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동남이 아니고 동남이 아니고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인데요. 자, 첫 번째 볼 나라는 이 나라입니다. 베트남. 우리나라랑 가장 가깝죠. 베트남. 자, 베트남의 가장 유명한 역사적 인물 바로 이 아저씨 호치민. 맞아, 호치민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 사람 이름이 빠른 여기라고. 얼마나 유명한 아저씨냐면요. 원래 베트남은 어디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베트남이 프랑스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독립운동했던 아저씨가 이 호치민 아저씨인데 지금 보면은 얘들아 되게 복장이나 생김새가 어때요? 지도자 같은? 동네 아저씨 같죠? 실제로 그 공사장 아니야? 실제로 호치민이 동네 아저씨가 별명이었을 거예요. 되게 친숙한 이미지인데 실제로 호치민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리더가 될지 몰랐대요. 독립운동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평범하게 살다가 좀 부담감을 느껴서 앞장섰더니 어느 순간 자기 이 자리에 와 있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난 솔직히 좀 평범하게 농사지면서 살고 싶은데 어쩌다 보니 내가 이렇게 됐고 어쩌다 보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네 라는 기록을 봤더라고요. 원래 본인은 되게 소탈하게 살고 싶다는 인물입니다. 근데 참고로 호치민은요 공산주의자였어. 근데 왜 그랬냐면 이 당시에 소련이 시민 지배받는 국가들한테 도움을 줍니다. 너네 우리 소련이 도와줄게. 왜 도와줘? 여기도 간판이에요. 그렇죠. 너네 독립한 다음 공산주의 해라. 그래서 이때 호치민이 당시에 북부 베트남에서 독립을 했고요. 이때 프랑스군을 무찔렀어. 이때 베트남은 공산주의가 되면 안 돼! 하고 자유주의 국가가 투입합니다. 미국이야. 맞아. 근데 미국이 혼자 가면은 뭔가 좀 그래. 전 세계가 야 굳이 베트남이 공산주의를 독립한다는데 미국 굳이 너네 다른 나라가 개입하는 거 좀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미국이 혼자 가면 좀 못 먹으니까 같이 가자 그래. 누구한테? 맞아. 우리나라는 같이 가자 그랬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1920년대 말에 월남 파병을 하죠. 월남 전쟁 때 우리나라 군도 같이 가서 이게 베트남 전쟁이야. 맞아. 미국이 갈 때 우리나라 같이 간다. 우리나라 엄청 많이 가. 그래서 약간 미국이 혼자 가면 이제 국제적인 비판을 받을 거니까 몇 명 좀 나와 같은 뜻을 가진 국가들을 모집하는데 안 가. 아무도 안 가. 그래서 모집한 게 한국이었어. 한국한테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같이 가자. 이래서 한국입니다. 맞아. 국제시장에 나와줘. 자, 그리고 여기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초대 대통령이 저 아저씨 수카르노 아저씨인데 이런 아저씨가 당시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다. 자, 마지막은 세 번째. 여러분 이름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건 상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름 절대 외우지 마세요. 오늘 시험은 인도에서 나옵니다. 오늘 시험 주제는. 그럼 지금부터 안 들어가야지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서 해주시니까 들으세요. 자, 마지막 나라는 튀르키예입니다. 터키. 나라 이름 바뀌었죠. 튀르키예요. 튀르키예 민족운동. 튀르키예 민족운동인데요. 자, 배경부터 살펴보시면 튀르키예는요 원래 나라가 오스만 제국이었어요. 근데 오스만 제국이 실수해요. 1차 세계대전에서 줄을 잘못 써.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편에 섭니다. 동맹국에 가면 독일 편에 섭니다. 왜냐하면 오스만 제국은 여기 있는 나라인데요. 이 오스만 제국은요 맨날 얘들이랑 싸웠어. 맞아, 러시아. 왜냐? 여기 바다 보이니 얘들아?
흑해. 지중해 안에 딱 들어가면 흑해라는 데거든요. 여기 이 흑해는요 러시아가 너무 여기 원해. 왜냐면 겨울에도 얼지가 않아. 맞아. 그래서 러시아가 흑해를 차지하고 싶어. 그러려면 이 오스만 제국 계속 싸워야 된다. 그래서 당시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와 라이벌 국가였던 독일 쪽에 동맹국에 가담을 해서 같이 참전하는데 결과는 아시다시피 독일이 이겼다 졌다? 졌다. 이때 오스만 제국도 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 연합국이 당시에 오스만 제국을 갈기갈기 쫓아서 가져버려. 내전 간섭을 시작한다. 야 오스만 제국 너네 가족들 식민지 가동해 시켜. 그리고 너네 나라도 우리가 지배할 거야. 이러면서 얘네가 연합국한테 지배당하는 위기에 놓여. 이때 등장한 아저씨가 이 아저씨야. 무스타파 케말. 네요. 이 아저씨 이름이 무스타파 케말. 짧게 줄여서 케말 파샤라고 부르는데요. 또는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부르는 케말. 무스타파 케말입니다. 무스타파 케말은요. 실제로 세계 1차 대전 당시 포병대의 장군이었어. 이때 영국군과 프랑스군과 박살냈어. 그게 갈리폴리 전투라는 건데 그 전투에서 포병대를 이끌고 프랑스와 연합군을 박살냈던 되게 잘 싸운 장군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얘가 당시 오스만 제국이 전쟁에서 지금 위기니까 오스만 제국의 군대를 싹 모아서 우리 투르크인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지배를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무스타파 케말이 독립전쟁을 실시합니다. 우리 연합군의 지휘를 받지 말고 우리 스스로 자치권을 얻읍시다. 독립전쟁을 실시했고요. 이때 연합군의 부대를 튀르키예 땅에서 몰아낸다. 그래서 그 결과 나라를 만들어. 근데 이 아저씨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평가받냐? 이 아저씨가 리더로서 나라를 세우러 만든 거야? 그럼 스스로 뭐가 돼도 돼? 그렇지, 왕이 돼도 돼. 근데 이 아저씨는 다른 사람한테 맞아. 물론 자기가 대통령이야.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뜻은 이 사람 죽으면 그 다음 대통령 누구? 누군가 또 토끼로 뽑히는 거야. 이 사람은 나 혼자 정치하지 않겠다. 공화정. 미안해. 공화정으로 나라를 만든 거야. 공화정. 나는 공화정으로 튀르키예. 그 당시에는 터키로 나라를 만들겠다. 나는 터키란 나라, 우리 투르크족의 나라를 만드는데 나라 이름을 터키로 하겠다. 공화정을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저기 터키 국기의 그림인데요. 저 아저씨가 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 빨간색에 저거 초승달의 별이 있어요. 초승달과 별이 있다? 저 뜻은 무슨 종교계? 맞아, 이슬람입니다. 헤지라라는 사건, 마호메트가 도망간 사건, 헤지라.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초승달과 별은 이슬람의 상징이고요. 국기에 초승달이랑 별이 들어가시면 다 이슬람 국가라는 뜻입니다. 튀르키예 이슬람 국가. 근데 여러분 이슬람 국가라는 이미지가 튀르키예에 좀 있나요? 아니요. 그렇죠. 거의 없죠. 저희가 제일 대박이다. 맞아. 이슬람 국가 중에서 가장 개방적인 데가 튀르키예야. 얘가 왜냐면 이 무스타파 케말 자체가 되게 진보적인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스스로는 이슬람국이긴 하지만 이슬람의 교리를 이게 교리가 몇천 년 전의 교리인데 이걸 그대로 지켜야 될까? 그냥 지금에 와서 재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당시에 무스타파 케말은요 튀르키예를 굉장히 개방적이고 근대적으로 다 바꿔버린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 중에서 실제로 가장 이슬람권에 친한 나라도 튀르키예입니다. 굉장히 유럽 국가 친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 복장 봐봐. 복장 보면 이슬람 사람 같아. 그렇죠. 굉장히 어디 좀 유럽 사람 같잖아요. 굉장히 개방적이고 근대적인데 참고로 제이사 선생님이 이 사람 이름 지금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얘기했잖아. 튀르키예 놀러 갔어. 여러분 튀르키예 관광 갔어. 이름 그대로 보면 야 이 나라가 무스타파 케말이 나라구나 하는 순간 여러분 어디 잡혀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튀르키예 사람들이 때릴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존경한 사람이라서 이름을 못 불러. 뭐라 불러야 되냐면 아따튀르크라 불러야 돼. 아따가 뭐냐면 아버지, 튀르크가 튀르크의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부르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외국인들이 딱 우리나라서 야 순신이 잘 싸웠네? 막 이런 느낌?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신 장군님 가면 장군님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약간 아따튀르크라 해야지 무스타파 케말 막 이러면 안 되고요. 실제로 이런 법이 있어. 터키에, 튀르키에
아타투르키 업적을 모욕하는 자, 저주하는 자는 누구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보내버리고 욕하면 감옥 갑니다. 진짜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필요. 아타투르크의 대표한 동상, 풍상, 기념물을 파괴한 자, 부순 자, 훼손한 자, 더럽히는 자는 징역 1년에서 5년 이하입니다. 저술 취한 사람이 항상 그거 엄청나게 힘들겠죠? 공간에 스스로 오줌 싸면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TRT 갔을 때 주의사항입니다. 아타투르크 함부로 건드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만큼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시아의 가령 민족들은 어떻게 제국주의 극복을 했나를 봤고요. 여러분 이건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줄게. 이건 수폭하는 건 아니고요. 세계 지도인데, 백지도인데 여러분 어디 나라까지 알고 있나? 한번 여러분이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한번 해보세요. 심심할 때마다 나라 이름 내가 어디 있는 나라 어디 위치에 있나 한번 알아보고 이번에 월드컵 한 32개 나라도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자 한번. 자, 너무 잘. 그리고 나 노트북 할게.